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어마어마한 기록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장중에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이다가 소폭 마이너스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풀이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승을 노리는 사람들은 금리 인상이 끝이다. 하락을 노리는 사람들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FOMC 결과 또 기업들의 실적 뭐 이런 것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2차전지가 아주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하루가 지나갔죠. 자, 오늘도 굉장히 주목될 거 생각되고 있는데 자,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닥에서 무려 1480개 그냥 사상 최고로 많은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전체 시장을 합치면 2300개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기록들은 별로 반갑지 않죠. 뭐 2차전지가 좀 내려가면 다른 것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같이 내려가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는데 자, 이런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합니다. 확정 실적입니다. 지난번에 잠정 실적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확정 실적에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런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때문에 묻힌 상황이지 어마어마한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자, 전차군단의 도약이 다시 나올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밤새 한잠도 못 주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제가 아침에 다 해드리죠. 그러니까 뭐 아침에 아우 피곤해 어제 한숨도 못 잤잖아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 이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자, 시장 걱정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은 그 순리대로 흘러가기 마련이고요.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우상향을 계속해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런 변동성이 뭐 전체적인 큰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2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12%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올랐다 보기도 어렵고 내렸다 보기도 어려운 그런 관망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의를 둔다면 다우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 1987년 1월 이후에 최장기 상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까지도 다우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 1897년 6월 기록과 126년 만에 타이틀을 이룬다라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의 상승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물론 조금씩 올라가는 거긴 합니다만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큰 상승을 앞에 두고 움직이는 그런 다우지수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다우지수가 연속해서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이후에 상승 장세가 크게 한 번씩 나타났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 같이 참고해 볼 필요 있겠고요. 연준의 이런 통화 정책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준은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9월 회의에서는 지표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CPI 지표라든지 실업률 뭐 등등을 보고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초 이후에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더 이상 더 올리기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정말 양보를 많이 해도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높은 금리, 자, 왜냐하면 이 선진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금리는 점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리가 지금 5%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상한가를 치고 한 번 더 천장을 뚫었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넘어가는 그 리먼 사태 당시도 미국 기준금리가 5%였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네, 아마 경기가 아주 좋아서 너무나 이제 정말 손을 써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도 5%까지밖에 안 올랐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5%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끝이다라는 말도 많은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지표에 따른 접근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에 너무 많은 힌트를 주고 싶지 않다. 이 뭐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시장에 힌트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뭐 수수께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20곡에 넘자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해야지, 무슨 뭐 시장에 힌트를 줄 수가 없다는, 지도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9월에 인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은 지나가는 꼬맹이 붙잡아 놓고 해도 다 되는 거죠. 야, 단풍아, 너 좀 지져볼래? 그러니까 단풍이가 지질 수도 있고 안 지질 수도 있고, 이 뭔 소리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근데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 연내 금리 인하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어쨌든 금리 인상이 7월까지 됐다는 것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이 동결 구간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안 되는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올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나 내년 1월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로 딱 선을 그어가지고 올해는 금리 인하 없어, 하지만 내년 1월에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동결 이후에 나타나는 뭐 순차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여기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걱정거리를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시장이 여기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연준의 다음 통화정책이 이제 9월 19일에서 20일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두 번의 고용지표, 두 번의 CPI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다 참고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그냥 CPI 같은 경우는 뭐 2%대로 충분히 들어갈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근원 CPI인데, 이걸 가지고 물건 늘어지지만 이것도 3%대 진입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까지는 이 낙폭, 하락폭이 조금 둔화하는 그런 정도는 보일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CPI에 대한 부분들은, 물가에 대한 걱정은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되겠고요. 9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조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죠. 네, 기업들 실적. 뭐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 다 이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내서고요. 얘네들이 이제 챗 GPT 이쪽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과 관련해서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약간 반등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스냅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14% 정도 하락했습니다만, 보잉사, 이 항공사의 주가는 실적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8% 이상 급등했다. 자, 뭐 이런 식이고요. 뭐 은행주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부담되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고요. 기술주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게 된다면은 나스닥 쪽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뭐 대체적으로 중립적이다. 네, 이번 회의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이었다. 물론 이제 연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나설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파월의 발표는 비둘기적이지도 매파적이지도 않았다, 그냥 뭐 별거 없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물가지표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면서 거기에 연동된 통화정책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회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다는 파월의 언급을 주목했다는 것은 시장 약세론자들의 입장이고, 강세론자들은 다음 회의를 쉽게 건너뛰고, 즉 스킵을 하고 9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언급을 주목했다. 즉 9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약세론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또 강세론자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들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성장성이 있어 이것만 보는 거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넓게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한 발짝 물러나야 된다는 거. 나이가 가진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조금 넓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증시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야기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2차전지, 뭐 이거 미쳤다, 돌았다, 뭐 어쨌다, 뭐 그런 얘기들 아주 그냥, 뉴스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가 요즘에 아주 그냥 계속 도배가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어제 그저께만 하더라도 막, 뭐 급등하고 있다, 또 올라간다, 뭐 대박이다 그러다가 오늘은 또 미친년 널뛰기다, 뭐 이런 얘기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참, 나온다는 것은, 진짜, 네, 뭐, 단일 종목으로서는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포스코에 매도 쏟아진 거 보세요. 3일 동안 2조 8천억. 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단일 종목이에요. 네, 그런 시기인데요. 네, 어쨌건,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이제, 2차전지 쏠림 현상이 어제까지도 계속 됐잖아요. 그러면서, 2차전지가 다른 종목들, 다른 기업들 다 그냥, 이게 다 떨어뜨려 놓고 지 혼자 올라가다가, 지가 갑자기 확 떨어져 버렸죠. 네, 2차전지가 어제 갑자기 큰 변동성을 3시 넘어서, 1시 넘어서면서 확 떨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 이 얘기를 저도 이제 방송 중에 해드리겠습니다만, 갑자기 매도가 확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이상해졌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이 떨어지면서 수급이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지수가 7%나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지수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뭐 손도 못 쓴 사이에 그냥 어떤 사람들은 네, 밥 먹고 왔더니 떨어졌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갔다 왔더니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 떨어져 버리니까 상한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갔으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이동할 만한 어떤 시간 주지 않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장이 딱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쪽 저쪽에서는 2차전지가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떨어졌으니까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것도 공매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은 많습니다만은, 지금 무엇이 더 핵심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네, 일단 더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2차전지 쏠림 현상, 이것이 지수를 왜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2차전지가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쏠림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시장에 참여 중에, 이게 시장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다른 종목들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피해를 봤던 종목군들은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시간을 주지 않고 떨어졌기 때문에 진짜 이기적이다. 네, 2차전지 진짜 이기적이다. 너 진짜 못됐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주가가 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효과를 누가 누렸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전문가들은 2차전지 쏠림 현상이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했다라고 대합니다. 수급을 계속해서 이제 집중시켰던 2차전지가 이제 이 수급의 변동성, 즉 배신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일부 큰 손이 다 집어 던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급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긴 하죠. 매도가 강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상하다, 변동성이 있다, 이거 뭔가 좀 불안하다, 나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뭐 그쪽에서는 외국 개인들 매도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포스코 그룹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거, 주고받고 하는 거, 뭐 이런 모습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왠지 사면서도 좀 불안불안한 그런 사람들, 밑에서 수익 나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지금 10배씩 수익 났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뭐 좀 떨어지면 이거 변동성 확인해보고 정말 이상하면 팔자,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건데, 위에서 지금 막 어제 상한가 갈 것 같은 거 따라가신 분들,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압박감을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변화가 생길 때 주식을 같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투매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을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계속 불안할 거예요. 위에서 사갖고 있는 분들은 뭔가 변동이 일어나면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인데, 아직 추세는 이탈되지 않았어요. 네. 뭐 포스코고 에코프로고 간에 아직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고요.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단은 변동성 감안해서 네, 좀 더 지켜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상황이 뭐 연속적으로 더 큰 하락세를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까지는 또는 어제의 어떤 이런 변동성, 이런 하루 만에 나타난 변동성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그렇게
결정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은 추세가 전체적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홀딩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매수는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위쪽에서 따라가시면은요, 이 단기적 조정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어차피 올라갈 거 좀 내려가는 거 감안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26%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5%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거의 한 30% 움직인 거예요. 30%, 마이너스 30%예요. 그냥 순식간에요. 그 정도 움직인 건데, 그 위에서 샀어. 근데 어차피 더 갈 거니까, 근데 순식간에 1시간 만에 마이너스 30%가 나왔어요. 멘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 조정이 들어가서 충분히 저점을 잡았다. 이제 돌아선다. 생각됐을 때 매수가 들어가야지,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 어떤 주식도 매수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그 시점 파악, 포인트 그런 것들 잡는데 꼭 주력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수급 상황을 보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만, 수급이 안 되겠다, 이제는 다 던져,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기업들에게는 이제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자, 이 수혜를 받을 업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이게 꼭 공교롭게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2차전지가 오늘 떨어진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의 움직임들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제 그 마감 무렵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 현대차 이런 것들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이 좀 보여줬거든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확정 실적이 나오는데 일단 잠정 실적은 6천억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업계 쪽에서는 현재 적자 규모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어디 쪽에서요? 그 반도체 쪽에서 적자 규모가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손실액이 예상치보다 좀 나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라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회복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나오지 않겠냐, 실적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오히려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실적이 조금 낮아졌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서로 쌤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신제품이라든지 또는 하반기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실적이 잠정 실적보다 좀 좋게 나온다거나 그 정도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삼성전자에게는 악재는 아닐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전기전자, 반도체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나오는데, 오늘 따라붙는 게 또 하나가 뭐예요? LG전자가 또 실적 발표가 있는데, LG전자는 지금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한 9천억 정도 나올 것이다. 1분기에는 1조 5천억 정도 기록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2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은 글로벌 가전, IT 기기, 냉방기기 등등등 여러 가지였죠. 그래서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전장 사업 부문이에요. 전장 사업 부문. 이 LG전자의 전장 수주액이 올해 100조 원 돌파할 것이다. 이게 전장이 뭔지 아시죠? 전장 부품이요. 자동차 전장 부품 이런 쪽. 그러니까 지금 가전은 LG니 해가지고 가전 제품들의 어떤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모바일 접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적자에 대한 폭이 완전히 줄어든 상태에서 자동차 전장 부품, 전기차예요, 전기차. 물론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새로 나온 자동차들이 앞쪽에 전장 부품이 어떻게 돼요? 휘황찬란하죠. 다 디스플레이고 전자제품이에요. 그게 전자제품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자체를 전자부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전자기기다. 이제 자동차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쪽 부분에서의 그 어떤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주액이 올해 100조 원을 돌파한다는 것은 앞으로 먹거리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전기차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실적이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3조 원대 생각했는데 4조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합쳐버리면 벌써 실적이 8조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 와우. 그러면은 올해 예상치를 크게 웃돌 수 있겠죠. 왜냐면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한 7조 원 정도 더 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치는 13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올 한 해 동안에 약 1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릴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자동차, 그 다음에 IT, 반도체 이런 쪽으로 확 이게 바로 전차 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수급이 들어와 주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2차전지 쪽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수급이 좀 몰리게 된다면 전차 군단을 다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잘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만 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양상 보여줬고요. 주목할 것은 다우지수가 1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다. 큰 상승이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 자, 이거 지금 역대급, 다우지수의 연속 상승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반기 또는 내년도 초반으로 연결되는 그 시점으로 해서 뭔가 큰 랠리가 나온 건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들이 1480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요.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2300개 정도가 하락했는데, 그냥 올라간 종목이 1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100개 정도.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은 집불 올라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좌가 아주 그냥 쑥대밭일 텐데, 이게 다 2차전지 때문입니다. 2차전지에 수급이 쏠리면서 다른 종목들 내려갔는데, 지들도 갑자기 떨어지면서 다른 쪽에 수급이 이동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장 문 닫아버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왠지 사기당한 거 막 그렇죠. 그런 형태인데, 자, 일단은 하룻밤 사이에 이제 뭔가 진정세나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오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수급이 막 그렇게까지 쏠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수급이 좀 들어와 주지 않겠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조금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 3일 동안 거의 지수 상황을 본다면은 한 종목들이 지수는 안 움직였는데 종목들 계좌 상황을 본다면 한 7% 정도씩은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억울할 수 있으니까, 야, 니들 올라갈 때 우리가 떨어졌으니까 니들 떨어질 때 내가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수급이 정상적으로만 돌아간다라면 2차 전지는 좀 떨어지더라도 시장 자체는 또 다른 종목들이 버텨주면서 괜찮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삼성전자, LG전자의 확정 실적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전차 군단의 실적이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조금씩 관심을 더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단기적 조정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기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수급은 돌고 돌고요. 시장은 계속 순환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곡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코믹스 읽어드릴게요. 55페이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실패하고 나서 꼭 하는 말이 있다. 이것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하고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바로 멈출 때이다. 주식은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 있다.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 하지만 그 욕심이 결국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게 만든다. 링에 오르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다. 처 맞아서 문제죠. 자, 이건 타이슨이 한 말인데요. 그죠? 나 이거만 먹고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난 요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다음에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생각했었던 그 목표 지점, 그 상황, 그런 것들만 잘 기억하시고, 또 반대로, 내가 생각한 수준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일찌감치 하는 것도 그다지 좋은 효율은 아니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적정 수준, 그거 찾는 거. 원래 적당히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그 적정 수준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좋은 날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금리도 금리도 인상됐다고 하고, 예상치대로 다 됐는데, 크게 나쁜 얘기도 없잖아요. 2차전지 변동성만 좀 잘 되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기회를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